아이들에게 돈을 어떻게 벌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안 벌어요. 돈은 아빠가 벌어요. 저는 아빠한테 용돈을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금융문맹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돈의 소중함과 관리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인지 경제 교육을 잘 시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가정에서부터라도 경제 교육을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문선영입니다. 한국 공인회계사이고요. 하나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저도 제 아이의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고민이 많은데요. 아마 이 고민을 저만 하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제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경제, 경영, 금융, 회계 전반의 지식들을 이 고민을 하고 계실 모든 학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회계사 엄마의 경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계사 엄마의 경제 수업은 크게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부모님과 함께하는 경제 수업. 두 번째, 어린이 경제 수업. 세 번째, 교과서에 있는 경제 수업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과 함께하는 경제 수업은요, 부모님 강의 1강과 어린이 강의 2에서 3강으로 구성되고 학습 목표를 정해놓고 부모님 강의를 어린이 강의에 앞서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 강의를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먼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만 아이들로 하여금 경제적 습관이 몸에 쉽게 뵐 수 있겠죠. 그런 이유여서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 경제 수업은 어린이 경제신문에 있는 기사를 좀 더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강의이고요. 교과서에 있는 경제 수업은 말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경제 관련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 궁금하시죠?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강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경제 수업이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경제 수업은 부모님 강의가 먼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은 부모님 수업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선정한 주제는 돈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교환의 단위란 걸 설명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많은데 이걸 한 사람이 다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 각자가 잘 생산할 수 있는 걸 생산한 다음에 교환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서로가 필요한 게 다를 수 있으니 화폐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게 바로 돈이란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돈이 뭔지 궁금하다면 동전이나 지폐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 돈을 버는 방법,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어떻게 벌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안 벌어요. 돈은 아빠가 벌어요. 저는 아빠한테 용돈을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아빠의 직업을 알고 있나요? 요즘은 맞벌이 부모님들도 많으시니까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직업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부모님의 직업을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3D의 일을 항상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사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부모님 일을 도와주고 집안일을 도와줄 때마다 그리고 정해놓은 성과를 이뤄냈을 때 포상으로 용돈을 주는 건 어떨까요? 돈이 쉽게 벌리지 않은 걸 알아야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이들은 저 저축 안 해도 돼요. 엄마한테 사달라면 엄마가 사줘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엄마가 항상 그때그때 원하는 걸 사주게 되면 아이들로 하여금 저축을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푼, 두 푼 스스로 벌어가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자고요.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1,000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만 10만 원으로는 많은 걸 할 수 있는 걸 알려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거란다 얘기를 해줄 거랍니다. 그리고 저축을 하는 방법에는 대지저금통에 저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하는 방법도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머님, 아버님 바쁘시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가서 통장을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그리고 이미 아이들 통장을 만들어 놓으신 부모님도 계시죠? 아이들에게 이런 통장이 있다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참고로 은행별로 금리 비교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예금금리, 적금금리까지 비교가 된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경우에는 지점마다 금리가 다르잖아요. 그 부분까지 비교가 가능하니까 이왕이면 금리가 높은 곳에서 적금을 만드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은행별로 5천만 원까지 되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불입하고 있는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조회가 가능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아이들이 저축할 때 칭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부모님 일을 도와줬을 때도 꼭 칭찬해 주셔야 되시는 거 아시죠?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가치 있게 쓰고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용돈기 입장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예요. 가치 소비, 어른들도 많이 어렵죠. 그리고 각자의 생각도 다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 소비는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학업 같은 분야죠. 그리고 자기가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도 돈을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요. 우리 아이들도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챙겨주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되실 때 유네스코 자선단체 같은 데 한번 방문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도 듣고 촬영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후원카드도 작성해 보고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돈기 입장입니다. 어머님들 중에 가계부 쓰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은 잘 없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매달 정산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새는 돈이 많은지 매달 반성을 하고 있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용돈기 입장을 쓰면 본인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게 되고 새는 돈은 없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습관을 배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용돈기 입장을 쓰라고 한다 그러면 엄마는 왜 안 써? 엄마는 안 쓰는데 왜 나한테 쓰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도 이참에 가계경제도 한번 돌아볼 겸 해서 아이들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출 내역을 적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장한 거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간다 그러면 본인이 지출한 거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산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까지 가능하다면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놓고 본인 사용 내역을 비교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이들이 용돈 기입장 쓸 때는 항상 칭찬해 주세요. 앞에 강의를 잘 따라온 친구들이라면 은행도 가보았고 통장도 만들어 봤을 거니까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모님 수업 어떠셨어요? 안 그래도 부모님들 많이 바쁘실 텐데 아이들과 은행도 가시랴 용돈기 입장도 챙기시랴 부모님께서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니까 부모님들께서 화이팅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부모님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어린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